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 직권 땅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했어요. 이제 그 땅덩어리 구성 성분을 봅시다. 먼저 암석을 이루는 가장 작은 각각의 작은 알갱이를 우리는 광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암 광물에는 석영, 장석, 흑은목, 각섬석, 피석, 갈람석 등이 해당합니다. 광물은 각기 다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석을 잇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암석의 특징도 서로 다르게 나타냅니다.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색인데요. 겉보기로 거칠어 보이는 색을 얘기합니다. 밝은 색 광물을 많이 포함할수록 암석도 밝은 색을 띠고요. 어두운 색 광물을 많이 포함할수록 암석도 어두운 색을 띱니다. 하지만 같은 색의 암석이더라도 이 조음판이라는 걸 긁었을 때 나오는 광물 가루 색깔은 서로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걸 조흔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사진 한번 볼까요? 똑같이 금, 황동석, 황철석은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조음판에 긁으니까 서로 가루 색깔이 다르네요. 적철석과 자철석 둘 다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긁으니까 적철석은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빨간색 가루가 나오네요. 능철석은 담황갈색이지만 조음판에 긁으니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광물은 긁으면 긁히는 애들이 있고요. 더 단단한 광물은 잘 안 긁히겠죠. 광물 단단한 정도를 우리는 굵기라고 얘기합니다. 굵기. 굵기가 다른 광물은 서로 긁으면 단단한 광물이 덜 단단한 광물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이 광물은 힘을 가했을 때 쪼개지기도 합니다. 쪼개짐. 어떤 결이 있어서 가장 약한 면에 따라 특정 방향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이 모두 비슷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없을 때, 혹은 다 약할 때 불규칙하게 방향성 없이 깨지기도 합니다. 깨짐. 그리고 일부 광물은 자석처럼 자성을 띠고 있어서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광물들은 염산과 반응해요. 물건이 하나 떨어지면 거품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와 같이 일부 광물은 빛을 쏘면 두 갈래로 이 빛이 갈라지는 복굴절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광물을 얇게 접여서 회전시키면 회전 각도에 따라 광물의 색깔이 그리고 밝기가 변하는 다색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광물은 역시 점여가지고 두 광선 관찰할 때 두 광선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색깔을 나타내는 간섭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광물은 얇게 점였을 때 360도 회전시키면 이게 평광이라고 하는데 이 돌면서 이 광물의 결이 이 빛의 진행을 막아서 어두워지기도 해요. 소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광물이 모였습니다. 암석이 되는데요. 암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그마가 지프로 흘러나와 빠르게 식은 암석은 화산암이라고 하고요. 결정이 매우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결정을 만들 만큼의 시간을 걸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금속 냉각되면서 수축하여 주상절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상절리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 압력이 서로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으로 이 암석이 나타나기도 해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습니다. 우리 이거를 심성암이라고 얘기해요.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결정이 매우 큰 게 특징이고요. 융기하고 나중에 이 땅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고 드러나면서 압력, 위에서 누르고 있던 압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팽창해서 환상절리, 판 모양으로 갈라져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마그마는 기존의 암석이 약한 틈을 뚫고 들어가는 관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마그마 관입할 때 주변에 암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포획당하기도 합니다. 유입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암석은 퇴적물이 굳어졌습니다. 퇴적물이 굳어진 암석, 퇴적암이라고 얘기하고요. 퇴적암은 퇴적물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퇴적물 종류에 따라서 이게 흙이냐, 혹은 석회암 같이 석회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큰 크기부터 자갈이 쌓이면 여감, 모락 쌓이면 사암, 진흙이 쌓이면 셰일 이렇게 분류됩니다. 퇴적 당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퇴적물이 쌓이긴 쌓이는데 종류나 크기가 다르다면 얘가 평행한 줄무늬를 만들기도 해요. 승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호수인 경우에는 퇴적물의 침강 속도 차이 때문에 아래쪽에 굵은 애들 그리고 그 위쪽에 작은 애들이 층이 생깁니다. 이걸 점이층리라고 얘기해요. 바람에 의해서 혹은 흐르는 물로 인해서 이렇게 경사구조,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처럼 두 번째 점은 경사구조가 생기기도 해요. 이거 우리가 사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얕은 수심에서 물이 부릅니다. 그럼 아, 물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럼 바람 모양대로 물결이 생기는데요. 연흔이라고 얘기하고요. 건조한 기후면 이게 땅이 쩍쩍 갈라져요. 건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땅이 이 퇴적물이 굳어져 쌓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정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 지질 시대네요. 잘못됐네요. 지질 시대에 살았던 동식물 유해나 흔적, 화석이 남기도 합니다. 화석은 크게 두 종으로 나눠지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넓은 지역에 살았던 동식물 화석,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는 이걸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표준이 된다. 그래서 공룡이 살았다면 중생대, 공룡 화석이 나왔다면 그 암석이 쌓인 게, 그 퇴적암이 만들어진 게 중생대, 탐욕충이 발견됐다면 고생대라는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죠. 긴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살았던 동식물 화석입니다. 기후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고사리가 쌓였다면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데였구나. 산호초가 발견된다면 따뜻한 바다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암석,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합니다. 변성암이라고 하고요. 어떤 암석이 변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때 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암석을 이룬 광물이 다른 광물로 변하기도 하고요. 광물 결정이 재결정화를 통해서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수직방을 눌리다 보니까 납작해지면서 이 광물들이 납작해지면서 줄면이 생기기도 해요. 아까 층리랑 구분해서 염리라고 얘기합니다. 염리. 이 암석들은 그저 하나로 만들어지면 그대로 그냥 쭉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성암이 어딘가 쌓이면 퇴적암이 될 거고요.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겠죠. 화성암도 역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겠고요. 변성암이 녹으면 마그마가, 그리고 다시 또 어딘가 쌓이면 퇴적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석은 하나의 종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다른 암석을 변화합니다. 우리 이걸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딱딱한 암석을 얘기하면서 이 암석의 특징들, 광물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네요.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네요.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질 시대로 떠나봅시다. 우리는 옛날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지질 시대 알아봅시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